최근에 요새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 폭로가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 보셨나요? 기사 같은 것들? 요즘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살롱드 로이어의 정변. 조변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촬영을 하네요. 사실 저희가 몇 번인가 촬영을 했었는데 올리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정 변호사님 학교 폭력 당해보셨나요? 저는 학교 폭력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없고 이렇게 무서운 언니들 좀 피해 다니는 정도? 조 변호사님은 학교 폭력 당하셨어요? 저도 뭐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선 없는 것 같은데 네. 혹시 은따를 당했나? 근데 돈을 뜯긴 적은 있어요. 한 1,000원? 저도 생각해보니까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때린다고 했던 언니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언니들이 문제인데. 아무튼 그러면 그 학교 폭력이라는 게 사실 그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요. 어릴 때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당시에 좀 구제를 받는 것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 폭력 뭐 방법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를 통해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그 절차가 맨 처음에 어떻게 진행이 되죠? 우선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은 신고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학생이 당한 사람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목격자가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신고는 교내 신고와 교회 신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내 신고 같은 경우는 뭐 담임 선생님한테 직접 상담을 할 수도 있겠고 선생님이나 학교에 메일을 보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학교 홈페이지에 비밀 게시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럼 교회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대답하면 네. 되나요? 117이라고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있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서 뭐 학교에서 알게 됐잖아요. 그럼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은 그 후에는 이제 사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요 사실 조사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라는 곳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학교 폭력 전담 기구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조사하는 그런 기구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뭐 교감 선생님이라던가 뭐 보건교사라던가 이런 담당자들이 구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학교폭력 전담 기구에서 그 학교폭력 PM이 가해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지 아니면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넘길지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조사 전담 기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끝내거나 아니면 심의 기구를 보내거나 이 두 가지 루트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학교장이 끝낼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게 있나요? 예, 요거는 개정법으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넘기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로 종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경미한 게 있나요? 예, 그 법에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그 요건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4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그다음에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경미한 학교폭력으로 분류가 돼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종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는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만약 경미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로 가겠네요. 네, 그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죠? 예, 맞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요것도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2019년도까지는 학폭위라고 불리면서 예,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기구에서 그 학교폭력 발생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면서 징계까지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개정법으로 인해서 교육지원청 소속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가 심의로 바뀐 거죠. 그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로 간다는 거죠? 네. 그럼 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 심의위원회라는 게 지금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그게 학교 폭력이 안 되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는 기구고요. 이게 이제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예를 들면 징계겠죠. 그걸 하거나 또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은 뭐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보면 뭐 경찰, 의사, 변호사, 학부모 등등 그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전에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던 학폭위보다는 좀 전문성이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 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이라고 이렇게 인정이 됐으면 네. 피해 학생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죠? 예, 심의위원회에서 그 보호 조치로서 그 학내외 전문가에서 심리 상담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료를 시키거나 아니면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학급을 교체를 해서 아예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피해자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럼 피해자가 요구를 할 수도 있나요? 어떤 조치를 해달라 이런 것들을? 예, 요구할 수가 있고 그게 적절하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는 이렇게 9단계 결정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 일종의 징계죠. 그래서 1호부터 9호까지가 있고요. 1호는 제일 가벼운 서면 사과가 있고 이제 9호가 제일 센 게 퇴학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 조치를 받게 되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예, 징계는 생활기록부에 남는데 근데 1호에서 3호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유보가 됩니다. 그래서 1호는 서면 사과, 2호는 이제 접근 금지, 3호가 교내 봉사인데요. 이런 1호부터 3호까지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또 학교 폭력을 추가로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 그 학교 폭력 사항과 같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니까 1호부터 예. 3호까지는 조금 경미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근데 4호부터는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바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피해 학생이거나 아니면 가해 학생일 때 뭐 이게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조치가 너무 경미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나 학교폭력이 아닌데 학교폭력이라고 하거나 이거 나 지금 퇴학까지 시켜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불복을 할 수도 있나요? 예, 불복을 할 수가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재심제도가 있었는데 개정법에 의해서 재심제도는 삭제가 되었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행정심판이라던가 행정심판이나 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는 거네요. 그럼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또 일반적인 뭐 형사나 민사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우선 그러면 형사 고소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학교 폭력의 정의에 보면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뭐 이런 것들이 다 형사 사건이 되니까요. 그렇게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나요? 네, 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라서 이제 형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지 않거든요. 하지만 소년법에 의해서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해자가 만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나 형법상의 처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요. 대신에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형사로도 또 갈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이제 뭐 피해 보상을 받고 싶잖아요. 네.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들은 뭐 징계라던가 형사처벌인데 피해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예, 민사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죠. 뭐 치료비라던가 아니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 아이의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가해학생 자체만으로는 그 지불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민사상 부모가 미성년자의 감독 의무자거든요. 그래서 감독 의무 소홀을 원인으로 해서 민사 책임을 부모에게 물을 수가 있고요. 법원에서는 미성년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가해자 부모에게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 가해자 부모 집에 가압류를 해도 효과적이겠죠. 아이고, 학교 폭력 하지 네. 마세요. 오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더 학교 폭력에 대해 할 말씀 있으신가요? 없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낼까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